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도 최근에 제 방송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요. 사실 뭐 전략도 하나씩 공개해 드리는 재미가 예전보다 많이 봐주시니까 또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 방송은 총 4개 정도로 큰 컨셉을 잡아서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VIP 멤버십, 그리고 배당은 타미당과 리츠를 통해서 좀 투자에 재미를 느끼셨다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계십니다. 물론 제 전문 분야니까 아마 다른 방송보다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정금리는요, 증권사에 다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면은 고객을 꼬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좋고 나쁜 것을 동시에 얘기해 드리다 보니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안정형과 중립형, 그리고 약간의 공격적, 그리고 공격적, 그 다음에 안정형, 그리고 레버리지 3배짜리는 최근에 드리고 있지만 댓글 보셔서 아실 겁니다. 좋은 글도 있고요, 안 좋은 글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방송이 6년 차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확 편향되기 나름 편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도 다 하거든요. 분산을 안 하면요, 인생이 평탄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드 모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인생이 너무 편안하다, 나는 좀 힘들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하시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기회를 보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연금, ISA 분산하시고 주식도 일부 가져가시면서 확정금리로는 어디든지 뺄 수 있는 자금들 넣으시고 이렇게 좀 분산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레버리지 3배짜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TQQQ와 그 다음에 속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목표는요, 수익 극대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일부 자산을 하셔야 되고요. 기간 전략이 필수입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속슬로 오늘같이 지금 7%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QQQ도 엔비디아 오르면은 뭐 곱하기 3배니까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몰빵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확 든단 말이죠. 제가 10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망해봤고요. 그리고 손님들도 망하는 거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봅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들 가장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결코 만만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속슬과 TQQQ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미국의 3배 레버리지를 대표하는, 물론 엄청 많지만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와 기회가 공존한다라는 말이 정말 그냥 워딩 그대로지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기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포, 어떤 공포인지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자, 처음에 제가 팀 속슬을 만들고 나서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세워놓은 표준 편차의 2배 기준에 하락할 때 제가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알람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막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여기 40불 때 41불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은 사실 은행예금 1년 2년 한 거랑 맞먹습니다. 근데 보세요.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져요. 요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면요, 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면 사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기준이 없어요. 이 정도 떨어지면 살 겁니다. 보세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지받는 구간이 있어요. 이 지지받는 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그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 구간입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샀죠. 우리는 12%, 13% 그 사이에 제가 드린 표준편차 시그널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데 이제 더 밀리는 때가 옵니다. 저도 보실까요? 이렇게 멈춰요. 그러니까 지지받는 게 되게 저도 아주 좋은 공부를 했는데, 자, 보시면 34불까지도 떨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물론 ASML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미국의 상무부에서 AI 규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막았더니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얻기 위해서 중동에서 반도체를 산 다음에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쿼터제로 인해서 중동도 반도체를 규제를 하겠다 하면서 좀 특별한 이슈 때문에 빠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현재로서는요 36.88불입니다. 7.2%또 올랐어요. 제가 산 가격보다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감히 저점을 예상할 수 없고요, 감히 고점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오늘 댓글 보기 되게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속스를 하다 보면 TQQQ도 나스닥 3배 레버리지거든요. 기초지수가 QQQ의 3배 레버리지인데 QQQ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엄청나요.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수를 3배 추정하니까 기초지수보다도
딱 3배가 아니라 수수료나 비용들은 차감한 전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그 처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코드명을 씁니다. 우리는 숫자를 쓰죠. 근데 여기는 코드를 써요. 속슬, 뭐 TQQQ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의 이름이 좀 낯선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기 있는 그 ETF들은 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배 레버리지만 맨날 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칭찬보단 욕을 더 많이 들어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훈련이 제대로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 있는 ETF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좋았거나, 아니면 지수가 다 빠지는데 올랐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유틸리티, 어제 미국 주식 중에 제일 대박 났던 게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아무래도 AI를 활용함에 따라서 그 전력 소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추천주 대표적으로 LX 일렉트릭이 있잖아요. 근데 전압이 너무 많이 들고 전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SMR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40%나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아마존과 계약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자,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이유가 다 있어요. 유틸리티 또 3배짜리가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파란색이 S&P입니다. 우리 이 노란색이 속슬이고요. 자, 변동성 보세요. S&P 우리 1년 동안에 32%나 오르면서 국민 영웅주로 등극하고 있는데 속슬 보세요. 변동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익입니다. 자,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한 주 동안은 S&P보다도 우리 이 속슬이 마이너스, 한 달 동안도 비슷하지만 6개월은 또 마이너스. 올 초부터는 10% 플러스, 22% 플러스, 1년을 놓고 보면 82%입니다. 그리고 5년 놓고 보면 170%고요. 10년 놓고 보면 2000%입니다. 감히 아주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1년 동안의 수익률은 변동성이 극심한데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들어가신 분과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완전히 객관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1일 변동성의 3배를 추종한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는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1번 무지성으로 매일매일 투자하시는 거. 두 번째는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는 거. 절대 안 돼요. 자, 속슬이 장기 투자에서는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레버리지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변동성의 3배예요. 그러니까 오른 거에 3배면 좋겠죠. 떨어진 거에 모아서 3배면 좋겠지만 이게 왜 안 되냐면은 한 달 동안에 오른 거에 3배를 해버리면, 만약에 이건 좋겠지만 떨어진 거에 3배를 해버리면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의 3배는 지가 많이 해봐야 뭐 30%씩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ETF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쌓여가지고 3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음수가 날 수도 있지만 하루 변동성 30%씩은 안 오르니까 해봐야 일단 없어지진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그 전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레버리지들은 다 하루 변동성이에요. 자, 보세요. 일반과 레버리지 비교해 볼까요? 10%가 올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로 10이라고 치면은 11이 되고 13이 됩니다. 만약 10%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9.9가 되죠. 여기서 곱하기 90%입니다. 9.1. 또 10%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는 3배죠. 그렇지만 또 10%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는 90%인데요. 여기는 이제 70%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배 레버리지로 하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30% 하락하게 되고 30% 하락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가 오를 때는 좋고 10%가 오를 때 좋고 20%가 오를 때는 좋은데 빠졌을 때가 감당이 안 되게 되는 거죠. 10% 상승, 30% 상승, 10% 하락, 30% 하락했을 때 문제, 그 다음에 10% 하락했을 때, 30% 하락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30% 올라봐야 한참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사거나 장기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배면은 장기 투자해야죠. 이 쪼개서 3배라는 건 쪼개서 3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긴 하는데 상승과 하락하는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도체가 100% 연관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느냐 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오를 때는요 엄청 사고 싶어요. 왜냐면 더 크게 먹고 빨리 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떨어질 때 기준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가장 큰 목표가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정기분포를 가정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은 65%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95%잖아요. 나는 이 95%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오를 때는 같이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물론 팔지는 않을 겁니다. 떨어질 때는 최저점에서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점 사다 보면 단가가 낮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없어지지 않는 업종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 주변에 반도체가 없어지겠느냐. 이 속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라산 속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의 44개더라고요. 지금 44개의 반도체 종목들을 지수화한 거고 거기에 3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변동성의 3배니까 ETF가 없어질 확률이 거의 미미합니다. 있긴 있는데요. 이런 대형 ETF들이 없어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가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한 번에 동시에 망해야 되잖아요. ETF다 보니까 동시에 거의 망해야 없어질 텐데 한두 개 으스러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펀드가 없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성질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의 이 블랙스완한테 털리는 거고요. 조금 떨어졌을 때 사시는 분들은 더 낮은 확률에 사시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95%에 사시게 되면 2표준 편차 안에가 95%고 3표준 편차가 9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나는 극안정형이고 나는 시간이 진짜 많고 진짜 무서운 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시면 돼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13%를 현재 업데이트했을 때 이 가격이다 보니까 13%가 밀릴 때까지 기다려서 사자라는 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평가 수익률이 4만 9천 불 투자해서 2년 반 동안 총 23번의 매수 그리고 시작점을 금리 인상 시기로 가장 안 좋은 시기로 투자했기 때문에 총 23번밖에 안 나왔고 1억이면 50만 원씩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나눠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50만 원씩 50주씩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50주입니다. 50주. 자, 총평가 수익률 79%가 나오는 이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긴 했었습니다만 보시면 13.11%좀 늘어났죠.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벗어나면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고점에서 샀다. 70불 고점에서 샀다 그러더라도 저점 13% 벗어났던 시기가 61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급락했을 때 53불 세 번째 43불 네 번째 36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평균 단가가 37.75로 낮아진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종가가 이 위로 한번 올라올 때 8주를 동시에 3배로 폭발시키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10월 15일 날 진입을 했거든요. 36.11불.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7%가 올라 있어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물타기 하시거나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세요. 갑자기 또 급등을 했어요. TSMC가 48% 정도인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낮에 또 주가가 또 많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괜찮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가보다는 올라왔어요. 같이 사신 분들 많이 계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좀 앞에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목표를 어디에 정하느냐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무조건 수익이에요. 감히 무조건 단 1%라도.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얼마나 먹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30%를 먹으려고 가정을 해놨는데 28%에서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10%만 10% 좀 그렇다. 한 100% 먹으려고 했는데 한 80%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같은 산업의 사이클을 유기적으로 같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갈 수 없고요. TSMC만 갈 수 없습니다. 그저께 ASML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었죠. ASML이 빠지면서 우리 그때 속슬이 15% 빠졌잖아요. 절대 한 종목만 갈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같이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고 같이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집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수를 모아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빠지면 일부 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좀 데이터로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1개월 동안의 토탈 리턴, 6개월 동안의 토탈 리턴, 1년, 3년, 5년입니다. 1년은 3%를 수익을 받고요. 6개월은 마이너스 12%라고 하네요. 1년 동안은 83%나 수익이 났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1년을 봤을 때는 아래로는 모르겠지만 위로는 80%까지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드는 거죠. 근데 3년을 또 놓고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애매해져요. 근데 5년을 놓고 보면 플러스 170%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범위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보세요. 낮은 평균 단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서 대세 상승을 목표로 하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론은요. 당장 빼지 않아야 될 부동산 같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제가 2년을 말씀드렸잖아요. 2년을 말씀드렸더니 나스닥 아무 종목이나 사면 30%는 먹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30%라고 하면은 그 30%가 목표 기준값인 거죠. 근데 저는요, 일단 저는 안 뺄 겁니다. 일단은 최소한 100% 이상, 2배 이상. 왜냐면 그 사실상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당장 빼지 않아도 될 돈이라고 하면은 내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 증권사 여러분,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적습니다. 돈 버는 사람 왜 버는지 아세요? 사모펀드입니다. 비상장 주식이고요. 이런 약간 깨어있는 인사이트로 과감하게 내 돈을 5천만 원, 1억을 박아놓은 사람들만 돈을 벌어요. 주식에 맨날 투자하고 선물에 맨날 투자해서 한두 방 번 사람들은요 다 까먹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같이 배당 투자를 오래 해놓은 사람들은, 저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에 배당이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주식하는 보단 낫고 이거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해봤었는데 지금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또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은요 100% 이상을 잡으시고, 여기 안에서 177% 안에서 잡으시고, 당장 뺄 수 있는 돈이면 곤란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1년에 80%를 벌어놨다라고 하지만 또 더 가져갔는데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15% 맞나? 15%라고 하면 이게 또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빼지 않아도 대세 상승을 한 두세 번 정도 겪으면서 대략 몸 체득을 하지 않을까요? 좀 무책임한 얘기긴 한데 체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맞진 않습니다. 뭐 100% 맞진 않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반도체 산업은 적어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대세 상승으로 막 올라갈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지성으로 지금 싼 가격에, 표주편차 이외로 벌어지는 가격에 주식수를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50주를 하더라도요 한 번에 거의 250만 원씩 됩니다. 4번 하면 1000만 원 되거든요. 여러분 1000만 원 되면 2천만 원 만드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은행 예금 해봤자 3%면 얼마 줍니까? 30만 원 주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모이다 보면 이게 또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거 부분을 생각하시고, 테크놀로지 100%입니다. 사실 뭐 현금과 그 동종 유가증권은 10.9%라고 하지만 다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이제 개념적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베타가 중요합니다. 자,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베타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속스를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속스를 추정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타가 1.2입니다. 자, 속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속스가 100%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왜냐하면 얘는 기초 지수고 얘는 그 기초 지수를 추정하다 보니까 베타가 1.27이라는 거는 얘가 1 움직일 때 얘는 1.27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 움직여요. 그럼 얘는 12.7%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타미당 같은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슈드가 있고, 슈드를 추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슈드가 기본적으로 다우지수 100 인덱스 디비던드를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존스의 배당주를 추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배당지수고 얘는 슈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두 개.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 움직이면은 얘는 3% 움직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타가 3이다 라는 의미고요. 얘는 3배짜리 보세요. 베타 기본 추정하는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일별 수익률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움직일 때 얘는 6.41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6배 움직인다라는 거죠. 되게 무섭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베타는 엄청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QQQ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TQQQ는 나스닥을 3배 추정하는 겁니다. 얘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보시면 S&P와 QQQ, S&P 지수 500, 나스닥을 추정하는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TQQQ도 3배를 추정하다 보니까 많이 움직여요.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레버리지의 민족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층 사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모아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100만 원으로 60% 먹어봐야 6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60% 먹어봐 6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그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 봐요. 근데 없어지면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있으면 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회를 공부를 많이 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근데 TQQQ랑 속스는 다른 점은 얘는 애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들어가 있고 메타, 테슬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도체 산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왜 안 나오냐? 반도체 산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아까 베타를 다시 이해해 볼까요? QQQ가 당연히 QQQ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거잖아요. 베타가 1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베타는 얘는 두 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QQQ를 3배 추정하는 TQQQ는 3.7배죠. 아까 속3 6배였잖아요. 얘는 3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안전하게 웃긴 얘기지만 좀 더 안전하게 3배짜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QQQ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TQQQ. 그 다음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나는 속슬 제도권이랑 같이 속슬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6배짜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왜 TQQQ의 표준 편차를 안 가져왔냐면요. 여러분들을 혹시 관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할지 말지. 자, 여러분들의 선택. 둘 다 만만치 않은 상품입니다. 단타는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지만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단타는요 무조건 망해요. 100% 망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단타는 한두 번 벌고 기분 좋아요 하면서 아이스암에 40개씩 50개씩 보내주시거든요. 며칠 있으면 다 빠져서 또 제가 밥 사드려야 됩니다. 속스와 QQQ 중에서 이제 제가 속스 3배 속스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출인수로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지수를 추정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순수한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얘는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TSMC, AMD, 인텔 이런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 집중하는 회사들이고요. 나스닥 100은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얘는 사실상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현대기술의 필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안 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들은 미국에서 가장 이제 규제하고 증오하고 경계하는 게 바로 독점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지금 쪼개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독점 기업에 대한 쪼개기 요구,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과적으로 분사된 거 아닙니까? 산업 변화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좀 저는 뭐 제 이론적으로 나름대로의 이론으로 이걸 좀 줄여보고자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5G,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저는 실제 AI만 순수하게 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뽑고 싶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여기까지 좀 줄여볼게요. 제가 그 입안에 혓바늘이 되게 심하게 났어요. 요새 잠 못 자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음이 좀 새고 침도 흘리고 있어서 말이 빨라지고 좀 그런 부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속술과 TQQQ 댓글 보면 명확하게 나뉩니다. 버셨다는 분, 못 버셨다는 분. 결과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2년 반 동안 혹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이론과 논리가 명확하게 그리고 자산 분배가 정확하게 돼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 나오는 것들도 챙기셔야 되고 확정금리 주식도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투자를 동시에 하면서 얘는 몸으로 체득할 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멤버십 안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잠 못 자고 새벽에 모니터링 하면서 신호 드리고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멤버십 하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알람을 통해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한테도 힘을 좀 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